사건 특검법이 지금 발의돼가지고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 의원님들이 여러분 못 오셨지만 그래도 오늘 저희가 꼭 오셔서 한 말씀 하고 빨리 본회의장 가시겠다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하경 국회 부의장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많이 도와주셔서 축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추운 날씨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국이 너무 험중해서 날마다 잠도 못 주무시고 또 길거리에서 또 시위하시는 얼마나 고생이 많으셔요. 저희들도 잠이 안 옵니다. 이렇게 맹수 한 마리가 아직 우리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안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전부 불안해가지고 잠도 못 주무시고 일상을 유지하고 못하고 계십니다. 여기 오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하고, 그러나 또 우리 반민특위 70년 이미 넘었는데 이렇게 늦게나마라도 우리 역사 전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기념사패를 만들어주시고 창립식을 가져주신 많은 우리 지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늦게나마 민족전기를 바로 세우고 또 국가 권력에서 무참하게 침탈된 그 당시 국회의원의 권력을 다시 우리가 상징적으로 회복하는 의미에서 기념사업을 세우셔서 감사드립니다. 국회에서도 최대한 여러분과 함께 그 정신을 기리도록 하고 또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신 원로 선생님들 또 여러 학계 지도자 여러분 다시 한번 애써주시고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국회의원 아시는 왜 잠깐 앉으시죠? 일부 별로 앉으세요. 국회의원분들이 이렇게 짧게 축사하는 건 처음 봅니다. 지금 엄중하기 때문에 이게 축사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요. 여기 사진 기자분도 올라와 주세요. 올라와서 부의장님 있을 때 사진 한번 찍으시겠습니다. 예. 나중에 다 도움이 됩니다. 예. 우리 사진 기자도 올라와서 여기 국회 부의장님 나오게 해가지고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김정희씨, 다 나중에 도움이 돼요. 나도 앞에서 찍을까? 자, 반민특위가 재헌의회에서 만들어졌는데 그동안에 재헌의회뿐만이 아니라 나라에서 이렇게 제대로 명예회복이 안 됐는데 우리가 작년 4월에 국회의원 잘 뽑아 놓으니까 현직 국회 부의장까지 원래 의장님이 오시기로 돼 있었거든요. 원래는 의장님이. 근데 의장님이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서 부의장님 대조했다는 거. 반민특위 기념사업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인지를 저희가 실험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꼭 외칠 텐데요. 우리 의장님, 부의장님한테 작년 6월 6일 날 제가 훈련시켜 드렸어요. 7파 청상 하시면 됩니다. 부의장님이 7파 하면 나머지 청상 하시는 거예요. 자, 부의장님, 자, 선창하시죠. 7파 청상! 7파 청상! 7파 청상!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배원군이 나올지 모르겠다. 빨리 갔어요.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네, 지금 시간이 되었고요. 예, 딱 감각 두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 핸드폰 진동을 해주세요. 네. 자, 그럼 지금부터 반민특위 기념사업회 창립 대회 및 세미나를 여러분의 큰 박수로 시작했습니다. 한담동 가서 데모 많이 하셔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오세요? 다시 한번 할까요? 네. 자, 반민특위 기념사업회 창립 대회 및 세미나를 여러분의 큰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정도 내야죠, 소리가. 그죠? 네. 자, 다음은 국민의례 시간인데요. 국민의례는 묵념과 애국가인데, 애국가는 우리 임시정부에서 불렀던 올드랭 쌓인 곡조에 맞춘 임시정부 애국가를 부르겠습니다. 일단 먼저 다 같이 일어나서 묵념 먼저 올리겠습니다. 요즘 친일 노래하기 때문에 독립운동가하고 후손분들, 독립운동가의 역사와 명예가 상당히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 승국사전들의 정신을 읽겠다는 마음, 특별히 반민특위 활동하셨던 분들을 생각하면서 묵념을 드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우리 임시적 외국가는 우리 피아니스트 남민주, 소프라노 남연우 모두 대학생들이고 요즘 열심히 응원봉 들고 나가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자, 이 두 음악인의 선창에 맞춰서 애국가를 부르시겠습니다. 제가 사회를 자주 보긴 하는데 가장 못하는 순서가 내빈 소개입니다. 검색 끝나면 본인 소개 안 해주는 거 한글 들어요 제가. 그렇지만 그래도 몇 분만 제가 소개를 올리고 일단 단상에 올라가서 발언하신 분들은 빼고 제가 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수저 이제 개인적인 주관에 의한 거니까 주체 측과 무관합니다. 네. 자, 우리 다산 연구소 우리 박석모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네. 우리 민정연구소 김환영 소장님 오셨습니다. 신의인명사령 설치위원회 윤경록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한국인지역인명사업회 김수옥 회장님 모셨습니다. 네. 저는 빨리 눈을 마주치시면 네, 이제 소개 안 할 겁니다. 네. 너무 먹을 게 많아서. 네. 특별히 가장 멀리서 오신 분들이 계셔서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겠습니다. 반민특위 위원장 하셨던 김상덕 선생님의 고향이 어딘지 아십니까? 고령. 어디요? 경북 고령. 거기 오셨습니다. 반민특위 정세권 위원장님 회장님과 수령분들 오셨습니다. 네. 아까 연주한 그 청년 음악인도 고령이 고향이에요. 네, 참 고생 많이 하는 분입니다. 네. 자, 이것으로 예배 소리를 마치고요. 네. 그 축사는 우리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준비해 오셨는데 단상을 좀 가운데로 좀 해주시고 우리 이만님 요즘에 건강도 여의치 않으시고 먼 길 미끄러운데 그래도 좀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이만열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반민특위 기념사업회 창립을 먼저 축하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축사를 할 수 있으면 그동안의 선열들의 영원히 이루어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반민특위를 통해 민족 정기를 세우려고 분투하신 선진들의 분한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려옵니다. 그들의 통한이 오늘 이 자리에서 흘러 퍼지는 듯합니다. 1949년 6월 6일 이승만 정권은 반민특위 본부를 습격했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흐름을 왜곡시킨 통한의 날입니다. 일제 부역 세력에 대한 청사는 좌절되었습니다. 조국 해방으로 맥척간두 위기에 몰렸던 그들에게
친일의 기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민족적 대의를 버리고 사리사욕을 위해 민족을 팔았던 그자들이 기사회생했습니다. 이들 세력의 본질은 민족 공동체를 버리고 외세부터 사익을 추구하는 데 있었습니다. 공적인 것 대신에 사적인 것을 우선시하는 자들이 사회 각 부문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 공익적 가치는 주변부로 밀려났습니다. 사적인 이익과 영달을 추구하기 위해 공동체를 배반한 세력이 온존하고 득세하게 되는 이것이 만민특위 비극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지금 12.3계엄내란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만민특위 좌절의 엄청난 후과를 참담한 심정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정부와 반민족 세력은 일제가 한민족을 올가매기 위해 만든 법이라는 그 무기를 내세워 반민특위를 공격하고 와해시켰습니다. 일제 부역 세력과 그들을 법적으로 보호했던 법 기술자들은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 사회의 핵심 요직에 앉아서 권력과 부를 장악한 특권 세력으로 성장했습니다. 마침내 검찰 정권이 탄생했고 이들은 지금 대한민국을 미증유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습니다. 윤 정권의 극악한 친일 반민족 행위를 목도하면서 와해된 지 76년을 맞는 반민특위에 다시 주목하게 됩니다. 민족 반역 세력과 법기술자가 장악한 한국 사회를 건강한 시민사회로 바꿔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사적인 것보다 공적인 것이 우선하는 사회, 개인의 이익과 연달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명실공히 민주공화정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민특위 기념사업회 창립을 지극한 마음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보기를 염원하시면서 지하에서 두 눈 부릅뜨고 감찰하시는 선열들이여, 너무 늦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의 부족한 뜻을 살피시고 의무해 주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윤만명 선생님의 건강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작년 12월 3일 전까지도 생각하기에 올해가 광복 80주년인데 이 내란 반동 친일 누리아이트가 80주년 경축사를 하게 생겼다라고 상 저희들이 우울했었는데 이제 드디어 광복 80주년 경축사를 친일파가 안 하게 되는 이런 즐거운 날이 저희가 오게 됐습니다. 그때 함께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축사가 이제 줄줄이 다 취소가 됐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다 취소돼가지고요. 저희가 축사한 뒤에도 이 장소를 빌려준 의원이 있습니다. 우리 백범 선생의 증손자인 이 김영만 의원이 축사를 원래는 해야 되는데 지금 국회에 들어가서 못 나오니까 대신 아침에 새벽까지 출근해가지고 동영상으로 축하 영상을 전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도 또 이게 빌려준 사람이니까 한번 짝밥은 어리지만 소문이지만 그래도 한번 축하 영상 보겠습니다. 우리 단상 한번 치워주시고요. 네. 축하 영상에 이어서 경과보고 역시 이어서 저희가 동영상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축하 영상과 경과보고를 잇따라서 시청하시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예민 여러분, 그리고 반민특위 기념사업회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하남시를 개원이자 매번 선생의 중송 김용만입니다. 오늘 기념사 앞에 세미나 및 창립대회에 꼭 직접 참석을 하고 싶었는데요. 본회의 일정이 겹치는 바람에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축사를 보내는 점 양해의 구합니다. 1948년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는 일제강점기 동안 우리 민족을 배신하고 친일에게 일삼았던 민족 반역자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민족의 자존을 회복하고 정의로운 근대적 민족국가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역사의 첫 걸음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친일 반민족 세력과 이승만 정권의 방해로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온 민족의 영혼은 미완의 거슬러 남았지만 그 숭고한 정신은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에 친일 미란트 세력들이 정부 요직을 장악하면서 일제 강점기를 미화하고 역사 왜곡을 일삼고 있습니다. 정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이며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은 우리 현재와 미래를 밝히는 일입니다. 앞으로 반민특위 기념사업을 통해서 정의와 진실의 가치가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내리길 바랍니다. 저 또한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암약해 있는 친일 미라이트 세력에 대해서 더욱 단호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군이 나라에 진주했고 미군정은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 친일파들에게 살기를 터주고 이용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승만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지지 기반이 약했던 그는 고민이 깊었습니다. 어떤 세력과 손을 잡아야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김구와 독립운동 세력을 견제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까? 이승만은 돌이킬 수 없는 위험한 선택을 합니다. 그는 친일파와 손을 잡았고 그들은 독립운동 세력을 청산해 나갑니다. 친일파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반민특위. 이곳에도 친일 경찰들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반민특위는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역사는 거짓과 불의의 시대로 들어서고 친일 문제는 금기의 영역이 되어버립니다.
2월 1일 날 부산경찰이 쳐들어옵니다. 이 글보를 받고 검찰총장이 달려가는데 이철수님한테 맡겨요. 문턱도 제대로 못 받고 쫓겨났습니다. 국회에서 난리났죠. 관계장관 불러다가 그 해임 이제 새로운 이상하게 알아내니까 대통령이 났습니다. 내가 시켰다. 왜? 어쩔 거냐? 내가 부시라고 했다. 그래 장관들 건지를 봐라. 반민특위를 파괴하고 돌아가. 친일 군병들은 크게제를 두고 축대를 들었습니다. 이게 훗날 그들에게 독배가 돼서 돌아오는 그 당시 그들은 몰랐어요. 이렇게 해서 반민특위가 친일파 청산 결산 제로입니다. 이게 그 당시 대한민국입니다. 독립운동 시절은 어쩔 수 없다 해가지고 해방 후에 허덕이면은 정말 억울한 일이죠. 독립운동가가 하는 배우만이 이에 따르게 억울합니다. 국민을 쳐들었는데 제일 처절한 게 지구에서 올라온 그 고발장, 또 서류 이거부터 어째 해서 불태워버리고 직원을 2층 구석으로 모아놓고 난타를 쳤어요. 수십 명이 죽으실까고 경찰이 입원하고 치료해버렸거든요. 부장이 정의를 잡아먹는 이런 세상이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일 일 없도록 할 계기가 되게 간절히 바라면서 인사할게요. 예, 감사드립니다. 영상 잘 보셨죠? 스크린 올려주시고 단상 원위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좀 중요한 순서인데요. 우리 반민특위 기념사업회가 법인을 만들려고 하는데 법인을 등록하는 곳이 국회에도 법인을 받더라고요. 저희 몰랐는데 국회 사무처에도 보니까 150개 정도의 법인이 등록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무슨 뭐 문체부나 교육부나 이런 곳에 등록하는 것보다는 재헌의회가 만든 곳이 반민특위이기 때문에 국회에다가 사단법인을 등록하고 싶겠다 이런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회에다가 등록할 거고요. 창립, 우리 기념사업회 창립 날짜 언제라고 것인가 고민이 많았는데 그 법이 통과된 날이 48년 9월 22일이어서 작년에 9월 20일 날 할까라고 했는데 추석 비스무리하게 겹쳐가지고 많이들 안 오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고민 끝에 1월 8일로 정했는데 혹시 맨 뒤에 앉아계신 선생님 1월 8일 왜 정했는지 아시겠습니까? 네? 네? 이봉창 의사 의결이기도 하죠. 물론이죠. 지금 현창원에서 오전에 있었는데 인사가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반민특위가 49년도에 활동을 시작해서 첫 번째로 체포한 자가 화신백화점 사장 친일 외판자본가 박흥식이거든요. 박흥식 체포일입니다, 여러분. 어디 아시겠습니까? 수능에 안 나와요, 근데 문제가. 대한민국 아이들이 몰라요, 이걸요. 교육부장을 반성해야 되는데. 자, 반민특위가 만들어져가지고 본격적으로 활동한 날, 그래서 첫 번째로 개가 올린 날, 1월 8일. 그래서 저희가 이날로 잡았고, 이 반민특위 정신을 이어받아서 공수처가
하루빨리 친일 유리아이들을 체포해야 되는데 말이죠. 맞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자, 이 뜻을 계속 있는 걸로 준비하면서 이제 사단법인 반민기념사업회 정관 사업계획 이번 선출은 우리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해오셨던 반민특위 기념사업회 준비위원회 사무총장이신 우리 이영국 선생님께서 올라가셔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자료집 4쪽부터 12쪽까지 쭉 진행할 텐데 올라가시면 네,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 뭐 아주 중요한 분들이 사회를 봐야 되는데 왜 하필 이영국이라고 하는 분이 사회를 봐야 되는가? 아버님이 반민특위 조사관이신 이봉식 선생님이십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오랫동안 교표를 다루신 교육자시고 그다음에 전교조 창립 멤버시기도 하고 지금은 전국 시국회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또 맡고 계셔서 아버님의 피를 이어받아서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자격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용 선생님 모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월 8일 박형식을 체포한 날이죠. 그 체포할 때 현장 책임자가 저희 아버님이셨습니다. 제가 사무총장을 맡게 되었는데요.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를 반드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막중한 역사적 소임을 맡으면서 약간 두려움마저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발기인들 모집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전화도 오고 또 저를 찾아오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의 그 뜨거운 그 염원이 어떤 것인가를 알기에 과연 우리 반민특위 기념사업회가 이 무거운 역사적 소임을 잘 완수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면 솔직히 두렵고 떨리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정관 심의 들어가겠습니다. 자료 보시면요, 4쪽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쪽에부터 나옵니다. 제1장 총칙은 다 읽어보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반민특위 기념사업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지역국회가 설립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의 정신을 계승하고 한국 근현대사의 진실을 규명하여 역사 정의를 실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에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반민특위에 관한 학술, 연구, 교육, 홍보, 선양 활동. 2. 지원국회 활동 및 헌정사 연구. 3. 국내외 과거사 청산 사례 조사 및 법조 연구. 4. 일제강점기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한 연구 지원. 5. 지원국회의원 임명사전 편찬 사업. 6.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뒤에 또 나옵니다. 자, 2장 회원은 다른 단체와 거의 동일합니다.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거라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제3장 임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에 임원을 둔다. 이사장 1인, 나중에 따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사 9인 이내 이사장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감사 1인. 그 이하도 다른 일반적인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시간 관계상 쭉 넘어가겠습니다. 넘어서 혹시 생략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바로 질의하셔도 됩니다. 제6장 재산과 회계. 현재 저희 재산은 영원입니다. 영원. 그러나 발기로 오늘 12시 현재 등록해 주신 분이 어제는 600
58명이었는데 오늘 12시 현재 765명으로 하루 사이에 10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어제 촛불 집회에서 요청을 받고 가서 발언을 하면서 발기 참여를 독려했더니 한 하룻밤새 5, 60명이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어제 현재 발기인들이 작게는 10,000원서부터 크게는 100만 원을 내신 분이 2분 계셔요.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름은 생략하겠습니다. 100만 원 계신 분이 2분 계시고 50만 원을 하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해서 765명이 어제 현재 액수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 한 2,500만 원 이상 훨씬 넘었을 것 같습니다. 그거로 일단 저희가 초기 사업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예결사는 다음 주에 있을 이사회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사회를 보신 우리 반면대기점사업회 사무국장에서요.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으로 알고 계시죠? 동시에 저희 반면대기점사업회 사무국장 방학진 국장님이십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회 사무처에 사단법인으로 등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사장님으로는 일단 여기까지요. 정관에 대해서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면은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박수로 통과를 부탁드려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승인 요청을 드리겠는데요. 이사장님에는 김정육 선생님, 김정육 선생님은 아까 영상 통해서도 보셨지만 저 위에 계신 김상덕 반민특위 위원장의 아드님이십니다. 이따가 인사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사에는 먼저 김옥자 선생님, 나중에 일괄 나와서 인사하시고요. 일단 이름만 먼저 불러드리겠습니다. 김옥자 선생님은 재헌위원, 김홍진 의원, 반민특위법 기초를 닦으셨던 김홍진 의원님의 애석하게도 한국전쟁 당시에 납북이 되셨는데요. 김홍진 의원님의 따님 김옥자 선생님이고요. 그 다음에 문국주 6월 민주항쟁 계승사업회 이사장님이십니다. 문국주 이사님, 그리고 저 이영국이고요. 그 다음에 뭐 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전 독립기념관장이시고 지청천 장군의 외손이신 이준식 박사님, 이렇게 모두 5분이 이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감사는 오늘쯤 제주도에 계셔서 못 오셨는데 법학 박사 진성영 박사께서 감사를 맡기로 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축사를 해주신 이만열 선생님, 그리고 이 자리에 못 오셨는데 이부영 선생님이 두 분이 저희 고문이 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정육 선생님하고 그 전에 잠깐 제가 특별히 감사드릴 기회보다도 단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와 한 몸이나 다름없는 단체인데 오늘 행사도 수고해 주신 민족문제연구소 임원영 소장님 오셨는데요. 민족문제연구소 저희의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번째는 역시 제 반민특위점사회와 하나나 다름없는데요. 고령에 지금 소재하고 있는 김상덕 선생 기념사업회, 김상덕 기념사업회, 혹시 회원님 계시면 다들 한번 일어서 보시죠. 우리 정 회장님하고 우리 아까 나는 회장님하고
그리고 제가 정말 감사한 단체가 있는데요. 6월 6일 반민특위가 습격되고 사실상 와해가 된 날 저희는 놀고 있었지만 해마다 잊지 않고 반민특위 터에 가서 기념행사를 가졌던 단체가 있습니다. 시민모임 독립, 우리 또 이반열 선생님은 시민모임 독립의 이사장님이시더고요. 박덕진 대표님 오셨죠? 또 시민모임 독립 회원들 중이라서 시민모임 독립, 저 박덕진 대표님 저기 계시고요. 그리고 반민특위 기념사업회가 오늘 출범일까지 뒤에서 많이 도와주신 아주 고마운 단체가 있습니다. 전국 비상시국회의 그 회원분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죠. 많이 오셨는데. 저희 전국 비상시국회 공동 상임대표 김애영 교수님 여기 계십니다. 다시 한번 박수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사장님과 5분의 이사님 앞으로 좀 나오시죠. 예. 예, 아까 5분 자리 잠깐만 일어서 좀 보실래요? 이사님 5분. 예. 이분들입니다. 이분들을 그 이사님으로 모시고자 하는데 다들 동의해 주시면 박수로. 예, 그러면 우리 김정률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으로 사회와들 다시 우리 사무국장님한테 남기겠습니다. 역시 이영국 사무총장님이 사회를 못 보시는군요. 준비해야 될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김종민 선생님 잠시만요. 그리고 여기 몇 분이 이제 사전에 의문을 제기하신 것 중에 이사 구인 이내라고 했는데 왜 구인이 안 찼냐. 나중에 인격과 그런 어떤 경제적 기여와 사회적 연방성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친일 뉴라이트와 연관성이 없는 분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모시려고 비오는 거니까 그동안에 열심히 집회 많이 나가십시오. 그래서 비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김정민 선생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반민특위 기념사업회 참여식을 기립해 주신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 영광된 공간을 허락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참전선을 해주실 우리 청년 동지 여러분 고맙게 생각합니다. 찬임식을 저는 반민특위가 수원을 깨웠던 그 시기가 떠올라 지금 가슴이 아프게 합니다. 세상에서는 반민특위를 침입한 처벌을 목적한 기관으로 하는데 잘못된 인식입니다. 반민특위는 민족 통제를 회복하고 국민 화합을 지향한 헌법기관이었습니다. 침입 처벌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재헌부의 활동상을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1948년 8월 19일 제44차 본회의에서 김인식 위원회 11분이 대정부 긴급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민심의원의 대한 설명은 이렇습니다. 신국가 건설을 조직함에 있어서 정부는 고결무고한 인사를 고관으로 임명함으로써 민족 정기를 악양하여 민심을 인식해 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부역 협력자를 기용하고 있음은 신국가 건설의 정신을 모락한 조치이므로 이를 숙성하자 이런 내용으로 안건이 가결됩니다. 당시 우리 국민의 열망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국민의 열망을 먹고 반민특위에 출범하고 대통령에게 기급 건의안을 발송하게 되는데 1949년 1월 31일까지 해당 공직자 모두 축출해달라는 공문입니다. 대통령은 즉각 국민회의를 소집하고 각 장관은 반민특위에 적발되지 않도록 역방향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 의령 친절을 하다는 겁니다. 의령 친절. 각 지방의 정부기관은 공무원이 적발되지 않게 보호하라는 명령이 의령 친절입니다. 반민특위는 대통령의 전방위 압박과 신뢰 공격의 탄압에 굽히지 않고 의연하게 소임을 강행했습니다. 화신재벌 박흥식 체포를 시작으로 신일 경찰 노독술, 귀족 자작 유기용, 후장 이해승, 2등 방문의 수행단 대검자, 문단의 거봉, 이광수, 최남선이 속속 잡혀갔습니다. 반민특위의 거주문의 행동을 본 대통령은 국회의장 신익희, 반민특위 김산덕 위원장을 경무대로 추천해 체포단 친일파를 방면하라고 강력히 요구합니다. 반민특위 위원장은 단호히 거부하고 경무대를 떠났습니다. 이후 대통령은 여러 차례 반민특위를 의미하는 거짓 성명을 남발합니다. 국민은 이미 진실을 다 알고 약발이 듣지 않습니다. 마타도가 먹히지 않자 대통령은 방향을 틀었습니다. 1949년 5월 말 대통령은 늦은 밤에 은밀히 특위 관사를 방문합니다. 응접실에서 대담한 내용은 친일파를 방면하고 특위 활동을 하는 척 신문만 내다가 시한이 끝나면 내각에 들어오라는 유언이었습니다. 장관 감투를 유혹한 거였죠. 반민특위 위원장은 심한 모욕을 느끼고 즉각 구절하고 대란은 무위로 끝납니다. 반민특위 결의를 확인한 대통령은 특위 해체 감수를 결심하고 중부 경찰서 주도 아래 각 경찰서 병력을 차출 보강한 다음에 6월 6일 신일 경찰서장 박경민 지휘하에 특위 본부로 무력 급습을 강행하게 됩니다. 전국에서 답지한 고발장과 서류부터 탈취하고 직원을 2층 코너에 몰아넣어 난타를 쳤습니다. 직원 중 온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이 적십자에 실려간 이 사실이 반민특위 해체 내막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념 갈등, 감정 대립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반민특위가 소임을 다하지 못한 데서 온 후유증 증세가 크다고 봅니다. 이런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반민특위 가족들은 반민특위 기념사업회를 청구하고 헌재에 뛰어들었습니다. 단체의 운영 방향은
반민특위 정신에 두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사업의 순항을 위해선 반민특위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 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민특위 해체를 역사적으로 해석하면 행정부가 이 법을 공격한 사건입니다. 반민특위는 선출된 국회의원이 집행했고 국회의 한 부분이므로 국회가 결자 해지하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반민특위위원회 안에 학수들을 개설하고 특위에 험난했던 경로를 역사적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소년 시절부터 친일 장관, 친일파로부터 순환을 겪고 연좌제 형벌을 맞아 음지에 숨어 가난의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친일파에 대한 원한을 따진다면 저희는 매우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지 않으면 나라는 두고두고 시끄러울 것입니다. 나라 사랑의 마음으로 모두 털어버릴 것을 제안합니다. 털되 기억을 해야겠죠. 미국의 유력 언론 매체 뉴욕타임스는 선을 반림하면 악이 기반한다는 경고를 던져 세상의 난장을 경계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토대 위에 치유 불가능한 풍상을 경계하면 세상은 계산될 것입니다. 겨울의 방향을 잘 예시해주고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독일의 승공으로 독일을 망명 정부로 이끌고 영국으로 떠났습니다. 국토가 수복된 후 대통령으로 선출된 드골은 나치 부역자 색출을 우선했습니다. 99만, 거의 100만 명을 체포하고 782명을 처단했습니다. 드골은 조국 발행자를 정리한 다음 프랑스가 다시 외세의 지배에 발을 시도하고 다시는 조국 발행자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설파했습니다. 실로 우리에게는 단단히 손을 해야 하는 무서운 경종을 우리에게 보낸 것입니다. 식민천산 하나도 없이 그들이 지배한 대한민국은 다시 외세의 지배를 받는다면 조국 반역자가 다투어 나올 불행이 재현된다는 역발상이 성립되게 되는 겁니다. 뉴욕타임스 경고대로 선이 악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경우의 수는 치유 불가능한 군상을 경계하는 것 정신보장입니다. 반민특위 기업 사회는 추구하는 민족정계 회복은 그래서 소중합니다. 우리 단체가 추구하는 다양성은 신생조직으로는 벅찬 과제가 될 것입니다. 정치의 힘, 국회의 힘, 언론의 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많이 이끌어주시기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생님 자리에 그대로 서 계시고 우리 이사님들 다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이사님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순서인데요. 가족분들 소개하는 순서예요. 빨리 제가 하겠습니다. 사업계 의견 빨리 하고요. 네, 빨리 끝내겠습니다. 12쪽에 사업계 의견 빨리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그 예산이 이제 없는 관계로 일단 우리의 꿈들인데 이 꿈들을 빨리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12쪽에 보시면은 말씀하신 내용에 있었습니다. 반민특위 관련자들 다 돌아오시긴 했지만 유공자로 서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반민특위 서가 명동에 문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임시로 민족문제원으로 보관 중입니다. 원상회복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국회 내 반민특위 관련 조형물을 반드시 설치하겠습니다. 국회의장님, 부의장님, 여러 국회의원님들이 동의해야 가능하고요. 반민특위 기념목표 60주년 기념목표 2008년도에 추진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우정상권법에 달려있거든요. 다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반민특위 와해 공작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명예회복이 안 돼 있습니다. 이 진상규명을 하겠습니다. 납북 반민특위 관계자 연좌제로 평생 고통 받으셨습니다. 명예회복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민특위는 크게 조사부
감찰부, 재판부가 있습니다. 재판부에 판사는 김경로 당시 대법원장이었고, 감찰부장은 당시 권승열 검찰총장이었는데, 각 지부마다 인천지부, 전남지부 각 지부가 있었는데 이 명단이 지금 수합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단들을 빨리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조사해야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고 교육 홍보 사업입니다. 반민특위 관련된 역사 코스를 개발하고 문화예술인들을 통해서 젊은 세대들이 반민특위를 알도록 저희가 노력할 것입니다. 참고로 그래서 우리 김진혁 EBS PD 시절에 반민특위 다큐 만들다가 박근혜 시절에 잘리셔가지고 지금 한예종 교수들이 지금 김진혁 PD와 계신데 저쪽에 문화예술 쪽으로 아주 역할 많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반민특위라는 만화를 만들었습니다. 역사 만화 반민특위 전이라고 조남준 화백이 와 계십니다. 예. 최고 전문가 중 한 분이신 우리 이강수 박사님도 와 계시는데 저쪽에 계시네요. 이강수 반민특위 논문을 쓰시고 지난 6월까지 공무원이었는데 이제 은퇴했기 때문에 자유롭습니다 이제. 네. 그래서 이런 분들 모시고 교육 홍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감사드리고, 자 그다음에 그 시간이 많이 지체돼가지고요. 그 반민특위 가족 소개가 있는데 가족 소개 아까 이사님들 모두 올라와 주시고 반민특위 가족분이 많이 오셨어요. 여기 김진원 선생님, 네, 김홍년 선생님 다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 이분들은 그래도 우리가 무대에서 박수 한번 받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사진 한번 찍으셔야 되기 때문에 같이 무대 위로 좀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사님들 그냥 반민특위 가족분들 다 무대 위로 다 나오시죠. 제가 지금 명단을 못 받아가지고 그 반민특위 가족분들 다 앞으로 나오시죠. 예. 이분들은 이런 분들이구나 라고 저희가 한번 기념촬영 해야 됩니다. 이사님들, 반민특위 가족님들 다 무대 위로 올라와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올라와 주시죠. 네. 본인들이 반민특위 가족인 걸 모르시나요 혹시? 얼른 나오세요. 얼른 나오세요. 네. 시간이 없습니다. 네. 자, 최금천 선생님 올라오시죠. 저희가 이거 행사 3시 반까지 대관이 돼가지고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 자 다같이 네. 아니 좀 가운데로 좀 이렇게 네. 저쪽으로 좀 더 저쪽 편으로 네. 김진하게 네. 저쪽 반대편으로 좀 가주시겠습니다. 김홍희 선생님도 반대편으로 네. 자 일일이 이분들의 선친들이 활동했던 것들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렇지만 이분들이 아버님께서 반민특위 활동했다는 것만으로 이 80년 넘게 고생했다라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이분들에게 우리가 따뜻한 유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같은 소개를 막한 건데 그냥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의 결의를 담아서 우리 청년 세대들이 이 반민특위 기념사업의 중심이 되겠다라는 뜻에서 여러분들 페이지 15쪽부터 15, 16, 17, 18페이지에 거쳐서 창립 선언문 낭독이 있는데 특별히 젊은 세대 4분이 나눠서 읽어주실 텐데요. 이 단체의 소속을 말씀드리면 흥사당, 그 다음에 YNC, 민족문제연구소에 활동하는 우리 청년, 대학생들 중심으로 창립선언문을 낭독을 할 텐데 이것을 좀 길지만 그래도 끝까지 다 낭독하는 것으로 마치고 축하 공연 마치고 잠깐 휴식을 갖겠습니다. 우리 4분의 청년들이 최대한 큰 목소리로 낭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하나 더 드릴게요. 자, 순서가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자, 우리 응원봉을 들고 이제 뉴라이트들과 싸우고 있는 청년 세대들의 대표입니다. 내일 청년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자유, 평등, 민주, 평화의 물결이 넘쳐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반민특위 기념사업회의 출범을 선언한다. 헌법 전문에 분명 적혀 있듯이 우리는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이어받은 것이다. 당연히 독립운동가들이 표방했던 것을 존중해야 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비롯해 독립운동 진영은 친일 청산이야말로 새로운 나라 건설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했다. 해방 이후 친일 청산은 시대의 요구이자 민족의 요구였다.
여기에 예외가 있다면 친일파 본인들과 반공주의를 표방하면서 정권의 장악을 노리던 이승만 세력이었다. 국내에 이렇다 할 기반이 없던 이승만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친일파와 손을 잡는 길을 택했다. 그러면서 이승만과 친일파의 밀어시대가 열렸다. 당시 남한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던 미국도 우리 민족의 친일 청산 멸망에 반대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반공 체제를 확립하는 데 가장 유용한 인적 자원은 일제에 대한 충성심이 이미 입증된 친일파였다. 따라서 미군정은 친일파를 적극 활용한다는 정책을 실행에 옮겨나갔다. 민군정이 만든 남조선 과도입법 의원이 1947년에 친일파를 처벌하기 위한 민족 방역자, 불협력자, 간상배에 대한 특별 법률 조례를 만들었지만 끝내 인준을 거부함으로써 사문화시킨 것이야말로 당시 친일 청산을 둘러싼 우리 민족의 멸망과 민국의 입장 사이에 큰 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친일파와 이승만 세력이 밀착해 5.10 총선거와 그에 따른 제헌국회의 구성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주도하게 되었다. 그 결과 미군 정기를 걸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친일파가 대거 중용되었다. 그렇지만 제헌국회가 구성되자마자 친일 청산 문제가 다시 현안으로 떠올랐다. 그리하여 제헌헌법에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부칙 조항이 들어갈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조항을 바탕으로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 9월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제정되었고 같은 해 10월에는 친일파에 대한 사법적 처리를 담당하는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다. 당시 국회의 원내 구성은 친일 청산을 반대하는 이승만 세력과 한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산술적으로는 불가능했던 반민법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데에는 새로운 나라 건설에는 반드시 친일 청산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크게 작용했다.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처벌에는 사형, 유기징역형, 무기징역형, 재산몰수, 구미권 정지, 공무단위권 제한 등이 있었다. 이는 반민족 행위자를 민족국가의 건설 과정에서 배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 그러나 반민특위의 친일파 청산활동은 1949년 1월 반민특위 간부 암살 미수 사건, 1949년 5월 반민법 제정과 반민특위 활동을 주도한 소장파 국회의원을 탄압하기 위한 국회 프락지 사건, 1949년 6월 반민특위 본부 습격 사건, 1949년 6월 김구 암살로 이어지는 이승만 정권의 탄압과 친일파의 반격에 밀려 실패로 끝났다. 6.25 전쟁의 와중에 최종적으로 반민법이 폐지됨으로써 친일파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조차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반민법을 폐지하면서 기왕의 반민특위에 의해 기소되어 특별재판부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극소수의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처벌 자체도 무효가 됨으로써 반민특위를 통한 친일 청산은 역사 속에 묻혀버리고 말았다. 반민특위의 자초는 이후 우리 역사에 크나큰 상처를 남겼다. 한반도를 둘러싼 냉전과 외세의 개입, 이에 따른 이념 갈등 때문에 민족의 여망인 친일 청산이 왜곡된 것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반공을 앞세워 다시 기득권층으로 부상한 것과 동전의 양면과 같은 현상이었다. 이승만 정권을 거쳐 박정희 정권, 심지어 해방된 지 30년도 더 지나 출범한 전두환 정권에 이르기까지 친일파는 늘 권력의 중심에 있었다. 정치, 사법, 군, 경찰, 문화, 예술, 교육, 학술, 종교, 경제 등의 모든 분야에서 친일 세력의 헤게모니는 확고했다. 친일은 근단의 역사가 되었다. 친일파는 역대 독재 정권을 떠받치는 핵심이었다.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 더 나아가서는 전두환 정권에서까지 정부와 집권여당, 사법부, 군, 경찰, 경제계, 문화예술계의 보위직에 오른 친일파들에게는 권력의 충성과 맹종이 이미 내면화되어 있었다. 충성의 대상이 일본이나 청학당이건 미국이건 이승만이나 박정희 같은 독재자이건 중요하지 않았다. 권력을 가진 자에게 복종하는 것만이 기득권을 창출하고 유지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친일파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기에 친일파는 위군정이 시작되자 위군정에 편승했고 정부 수립 이후에는 기꺼이 이승만 독재 정권의 하수인이 되었다. 이승만 정권이 4.19 혁명에 의해 무너지고 짧은 민주당 정권을 거쳐 박정희 군사 정권이 등장하자 이들은 이승만에 대한 충성을 박정희에 대한 충성으로 바꾸어 다시 살 길을 모색했다. 친일과 독재는 사실상 한 몸이었다. 반민특위가 친일 청산에 실패한 이후 친일을 둘러싼 기억이 억압되고 왜곡되는 가운데에서도 친일 청산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다만 그 열망이 공론화될 수 없었을 뿐이다. 친일 문제가 다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데는 1980년대 후반 이후 민주화가 결정적 배경이 되었다. 민주화가 진전되는 속에서 잘못된 과거사의 청산이 화두로 등장했다. 한국의 과거사는 기본적으로 분단 독재 체제에서로 비롯된 것인데 분단 세력과 독재 세력이 곧 친일 세력이므로 분단 독재 체제의 희생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친일 청산을 하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인식이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친일 청산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커졌고 그 결과 먼저 민간기구에 의한 친일 청산 움직임이 가시되었다. 이를 이어받아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와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라는 두 개의 국가기구가 출범해 뒤늦은 국가 차원의 친일 청산 작업을 벌였다. 이승만 정권이 반민특위를 강제로 해산시키고 반민법을 폐지함으로써 친일 청산이 좌절되었다는 점에서 뒤늦은 국가 차원의 친일 청산은 국가의 과거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의미를 갖는다. 두 위원회의 친일 청산 작업은 친일 반민족 행위가 실제로 존재했으며 그것이 우리 민족은 물론 인류에 큰 해악을 끼쳤다는 사실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는데 국가가 일정한 책임을 다해야 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친일 청산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이다. 아직도 우리 사회 내부에 친일 청산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심지어는 친일 청산이 말갱이의 국론 분열 주장행위라고 몰아붙이는 세력이 있는 한 친일 청산은 결코 완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과거를 기억하지 않고는 미래도 없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고 더욱이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 과거 자체를 바꾸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미래를 위한 역사적 교훈을 얻는데 기억과 청산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는 친일 청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시민사회 차원의 친일 청산 작업이든 국가 차원의 친일 청산 작업이든 지난 몇십 년 동안 역사에서 지워져 있던 친일 문제를 다시 역사의 정면으로 복원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해 기억하고 청산하기 위한 실마리를 열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아직도 친일 청산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 한 친일 청산은 결코 완결될 수 없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친일 왜곡 세력이 벌인 일련의 친일 행각은 친일 청산 작업이 아직도 완결되지 않은 역사의 과제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오늘 우리가 반민특위 기념사업회의 출범을 선언하는 창립대회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올해는 을사늑약 120주년, 해방 80주년, 한일수교 6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당연히 과거를 반성하면서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깃을 다시 여미는 한 해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싼 여건은 녹록지 않다. 역사를 부정하는 윤석열 정권과 친일 왜곡 세력이 일으킨 12.3 내란 사태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언제 제2, 제3의 내란이 벌어질지 모르는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친일 왜곡 세력은 여전히 망국적 신친일의 길을 포기하지 않은 채 반격의 기회를 노리는 중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라도 해야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2025년의 시작과 함께 반민특위 기념사업회의 출범을 선언하는 것이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공산 전체주의와의 싸움이 아니라 언제든지 대한민국을 제2의 망국으로 이끌려는 친일 왜곡 세력과의 싸움이어야 한다. 독립운동가들이 꿈꾼 그리하여 1950년 총선에서 선출된 입법자들이 많은 사람의 뜻을 반영해 제헌헌법에서 구체화하려고 한 4월 혁명과
6월 항쟁 등 일련의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루려고 한 모든 사람, 아니 최소한 더 많은 사람의 자유와 권리와 평등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완성하는 것, 그리고 분단 체제를 극복해 우리 민족의 힘으로 평화 통일을 실현하고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완성하는 것이야말로 해방 80주년을 맞이한 우리 민족에게 맡겨진 과제이다. 그러한 과제를 위해 반민특위 기념 사업회도 맡은 바 임무를 끝까지 해나갈 것이다. 우리 옆에는 어둡고 힘든 일제강점기에 자주 독립과 민족 해방의 밝은 내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항일 투쟁을 벌인 독립운동가들의 넋과 그 넋을 이어받아 해방 후 정권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친일 청산의 큰 뜻을 펼쳐나간 반민특위 관계자들의 기백이 함께하고 있다. 우리는 끝내 친일 매국 세력과의 싸움에서 이길 것이다. 일부 마지막 부분은 축하 노래인데요. 그 아까 우리 국민의례 시간에 감동적인 우리 임시정 외국가를 불러주셨죠. 피아니스트 남민주, 소프라노 남연우 가족이 고령 출신. 이 친구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김상덕 기념사업회 최연소 회원으로 지금까지 활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상덕 기념사업회는 매년 2월 8일 28 독립선언 이를 맞아서 김상 선생님 28 독립선언을 하시는 건 아시죠? 예. 28 독립선언을 맞춰서 매번 그렇게 활동하는 청년들인데 우리 피아니스트 남민주 학생은 이번에 대학 졸업하죠. 곧 대학 졸업하죠. 이제 2월달에 여름에 졸업해요. 하나씩 졸업합니다. 네. 우선 성적으로 숙명여대 음악대학을 이제 졸업하게 되어 있고 그 소프라노 남연우 학생은 우리 경북대학교 음대에 다니고 있어요. 엄마가 2학년. 어머님이 오셨어요. 권주연 선생님. 아버님이 오셨어요. 네. 엄마 아빠 일어나시죠. 네. 자, 이 두 분 자, 올라가 주시고요. 이 두 음악인이 감동적인 노래 두 곡을 선사해 주실 텐데 개런티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 기념사업회 예산이 제로거든요. 일단 외상으로 했어요. 외상으로. 내년부터 주겠다. 2배로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 학생 부르는 노래가 두 곡인데 일단 우리 노래하는 동생 남연우, 피아노 피아니스트 남민주 두 학생에게 떨지 말고 평소 실력대로 잘 하라고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밤의 꿈은 아니리 오랜 고통과 후에 내 형제 빛나는 두
다들 많이 아실 것 같은 그날이 오면을 선곡했는데 노래 잘하시는데요,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 곡은 그 대한이 살았다라고 여러분한테는 조금 덜 익숙할 수도 있는 노래일 것 같은데 감방 저희 일제강점기 때 감방에 살았던 여옥사들이 노래말만 남겨진 상태인데 현대 작곡가가 이제 거기에 선율을 따서 만든 노래거든요. 한번 잘 들어보시고 많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좋은 노래거든요. 한번 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저 같으면 앵콜을 보통 하는데 앵콜이 안 됩니다. 왜냐면 개런티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 10분 동안 휴식하고 10분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10분에 오시면 이제 세미나 받겠습니다. 여러분 10분 쉬십니다. 네.